석유표를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이 뭐 피해를 보니 많이 그리고 외국 기업의 향후 투자가 어렵다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경수 변호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 실체법이면 실체법이고 절차법이면 절차법이지. 이거는 뭐 실체법도 아니고 절차법도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게 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 이 집단소송법은 소급표를 적용하더라도 이미 실체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실체적인 그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없던 손해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송 절차상으로 사실은 모든 그 일반 소액 피해자들이 다수가 소송 원고로 참여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라면 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원고들이 그 개개인들이 한 명 한 명 도장을 찍어가고 한 명 한 명 변호인 선임서를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이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집단소송이라는 이 절차를 수월하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일단 이 집단소송법의 목적에 보시면은 있고 그리고 이 집단소송법은 그냥 민사소송법의 특례법이기 때문에 어떤 실체법적인 요소가 없고요.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이 되지만 일정한 요건 대부분이 일단 50인 이상 그리고 주요한 사실상 뭐 법상 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집단소송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뭐 실체법적인 요소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사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개별적으로 판결을 얻어서 집행을 해야지만 되는 거를 옵트아웃 방식으로 모든 피해자가 재외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가 일률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 실체법적 요소라고 네.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추가로 잠깐만 짧게 하고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주와 근로자의 뭐 신뢰보호를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회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을 이걸 보호해 주는 신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주주와 뭐 근로자, 노동자들이 예상 외에 어떤 간접적인 뭐 충격을 받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그거는 사실상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지금 계속 소급표 하는데 이거는 소급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재판 전문가 이 현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집단소송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쿠팡 사건에서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집단소송법이 제기된 그러니까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이 피해자들은 그냥 민사소송법상에 그냥 개별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집단소송법에 따라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집단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면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